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 다방.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 다방. 노다심 심리학 컬러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 꿈꾸는 사람 노다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 시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아냐면 문자도 그렇고 편지 사연 참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내 안에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징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갈까요? (9123번) 청취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시집 간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5년 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친구로 지내온 한 남자가 저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네요. 그 친구도 평소에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변했다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고맙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민입니다. 그 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 전성기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9123님 20대 초반에 지금 저희 5060 그 리본 세대들은 거의 이제 20대 때 결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죠. 요즘은 좀 늦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이제 5년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셨대요. 세상에 절대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절대란 말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혼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사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이제 한 13년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렇게 이혼하시면 잘 모를 때는 좀 힘드시겠다, 좀 속상하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만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혼 과정이 힘들어서 당연히 이제 힘드신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럽다. 진짜 솔직하시네요.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이혼 과정 자체에서도 워낙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하시는 거는 정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공감 가는 부분도 많이 있죠. 전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셨던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저 윗세대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젠가 어느 강연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혼해야 하는데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본인에게 위선이다. 네, 스스로에 대한 위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많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정서적으로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변 시선 때문에 결심하지 못했던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혼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혼을 많이 하시는 거지. 네. 사실 최근에 들어서 더 이혼이 급격하게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번 이 힘든 이혼 과정을 겪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 치유 과정이 조금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짧게는 이제 뭐 한 1, 2년부터 시작해서 오래 가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너무 힘든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방어적이 되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참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네. 이 이혼 과정에서 겪는 어떤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혼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서로 지적해야 되고 또 함께 살았던 그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을 계속 분배를 하고 나누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이혼이 절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까운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상담하면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정리해 보시는 거 정말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극복을 하려면 누군가 함께 분명히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보라. 네네. 네,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다행인 게 친구로 지내왔던 한 남자분이 계세요. 네. 이렇게 이제 뭐 남자 사람 친구인가? 네.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네. 네, 그런 분이 있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그렇죠. 네,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네. 있는 부분이. 근데 친구로 지낼 땐 너무 편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결혼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많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운명적인 만남을 꿈꾼다고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누구와 사랑에 빠지냐? 결론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사랑에 빠진다. 아, 그래요? 동네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갑자기 순간 옆집 뭐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서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뭐 같은 학교 혹은 뭐 같은 종교 활동, 같은 동호회 이런 데서 만나는 분들과 우리는 거의 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렇게 평소에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이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뭐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생각보단 진짜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살짝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망설이는 것부터가 어쩌면 상대를 향한 애정이나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정말 사랑이란 게 어떤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설레이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레임보다는 지금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시작한다든지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보통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는 주도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계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 뭐 결혼하자, 우리 뭐 교제를 하자, 네. 우리 뭐 어떤 사이가 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주도적인 태도가 있고요. 또 다른 태도는 주도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뭐 결혼하자라고 하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서 그래 뭐 결혼하자라고 한다든지 상대방이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을 때 반응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둘이 어쨌든 같이 친구였는데 상대방 남자가 이제 결혼을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반응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결혼을 하시던 어떤 뭐 혹은 뭐 이제 사업을 하시던 이렇게 이제 반응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실패 확률도 많고 후회하실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특히 사랑은 생각과 고민보다는 설레임이 앞서야지. 그렇죠. 고민을 하게 되면 이미 사랑은 좀 뒤로 처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제안을 받으셨더라도 제안이 없더라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정말 설레고 뭔가 마음이 가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정말 반은 되는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반의 몫이 있고 나도 반의 몫이 있어야지 그냥 상대방이 제안했을 때 그래 뭐 혼자 지내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 라든지 그리고 뭐 친구로 지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래 뭐 네가 내가 친구로 지내고 보니까 뭐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것도 그래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반응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상대방의 또 마음이 식으면
또 거기에 반응해서 내 마음도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반응적으로 대하시면은 사실은 정말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전에 어릴 때는 뭐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그 친구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이로 가는 게 별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았던 네네.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친구는 그냥 친구로 남는 게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야 평생 보겠죠. 네. 아, 맞는 네. 말씀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친구, 그 우정을 사랑으로 바꾼다는 게 참 나이 들수록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분의 고민도 사실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같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어렵고요. 아, 부부끼리도 우리 부부끼리도 그냥 가족이다. 가족이죠. 그러면 벌써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가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를 평생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을 심리학자들이 찾아냈는데 네. 그건 바로 우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정이 사랑으로 되는 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데 사랑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 가족 안에서 서로 친구처럼 그래서 이제 영어로 프렌드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프렌드십 얘기들이 심리학자들은 가장 정말 많이 언급하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가 친구처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면 좋기는 하지만 네. 그 반대로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 사랑이 먼저네요. 네, 그렇죠. 사랑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정으로 가고, 또 뭐, 가족으로 하든 뭐, 어쨌든. 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 9124님께 냉정하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남자분이 어떤 마음으로 친구로 지내고 있던 이 청취자분에게 그리고 네. 자기는 결혼 생각 없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바꿨을까? 그거를 좀 이 청취자분께서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마주 앉아서 너 예전에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바뀐 거냐를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보셔서 네. 그 남자분이 말하지 않는 속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말 정서적으로 이분을 지지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면 그냥 사실 친구로서 네. 친구로서 관계만 유지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결혼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들어오려는 게 혹시나 뭐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네. 경제적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 남자분도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심리적인 것 때문인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결혼에 있어서는 실패를 좀 줄이실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셨다가는 사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으시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새롭게 이제 결혼을 재혼이라든가 뭐 새롭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 하는 경우 보면 또 일단 편안한 게 우선이야. 사랑은 뭐 편안한 게 제일 좋지. 네.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좋지. 건강하고 네. 경제적 안정되고 네네. 뭐 이러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랑이 기본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른 조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관계 속에서 관계를 움직이고 시작할 수 있는 그 감정이 없으면 네. 사실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네, 네.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좀 기다려야죠. 네. 맞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사랑이 네, 또 네. 나타나고 그렇죠. 또 네. 마음이 또 생기겠죠. 네, 그럼요. 그런 희망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네. 저희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1시 39분입니다. 우리 누다심 심리학 컬러니스트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미저의 노래 준비했어요. 귀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입니다. (6344번) 청취자분 보내주셨어요.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부모님 생활이 힘드셔서 결혼 때 한 푼도 받지 않고 제가 다 준비해서 결혼했는데요. 그런 점에 불만이나 섭섭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처가댁은 조금 풍족한 편입니다.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와 심하게 내성적인 어머니와는 달리 장인 장모는 성격도 서글서글하시고 활동적이시고 저한테도 아주 편하게 잘 대해주십니다. 고지식한 부모님 밑에서 눈치 보며 자라서 그런지 친구처럼 해주시는 장인 장모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2분 모시고 스키도 탔고 요즘에도 종종 찾아뵙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집보다 처가댁이 가까운 이유도 좀 있고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아내와 통화하다가 작년에 스키 타러 간 걸 알게 되셨나 봐요. 섭섭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네요. 그 이후로도 명절, 생일, 식사 등 가족 행사만 생기면 처가에는 어떻게 해드렸는지 자꾸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댁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머니의 피해의식인지 트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까요? 네.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네, 많죠. 네. 이게 사실은 고부 갈등에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고부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을 두고서 뭐 시어머니와 아내가 며느리가 뭐 경쟁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그 사돈댁과 자신들과의 어떤 그런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 때문에 네. 여기서도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시댁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네. 사실은 고부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금 이유가 원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무시하는 거 아닌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좀 며느리 집보다 조금 그렇죠. 덜하고 네. 결혼식 때 해준 것도 없고 네네. 그래서 어쩌면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못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청취자분 나이를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스스로 이제 밝히셨잖아요. 남자분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뭐 언제 하셨는지는 뭐 잘 모르지만 짐작해봤을 때 한 10년은 더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혼식 초반에는 분명히 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미안함보다는 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사돈끼리 서로 뭐 왕래도 좀 할 수 있고 선물도 좀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도 충분히 사돈이 어느 정도 사는지를 좀 보기도 했고 네. 했을 테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비교의식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는 이거를 열등감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어머니가 좀 이런 게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나한테 더 잘해야지 내가 시어머니니까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좀 동등하게 대우를 그렇죠. 받고 싶은 마음이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들이 그럼요.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은 이 아드님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본인의 집, 본인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시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서 처가댁과 본인 부모님한테 똑같이 해드려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똑같이 해드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고 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은 풀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아내에게 협조를 잘 구해서 자신의 부모님께 더 좀 많이 해드리고 좀 자주 연락을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런 어떤 어머니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이러하니까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죠. 이거 방법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내까지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또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고부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완전히 집이 진짜 네. 아침 드라마처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내분이 그 어머니랑 통화하시면서 작년에 이제 스키 타러 간 거를 뭐 어떻게 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겠죠.
거죠. 네.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이제 결혼하면서 시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청취자분께서 아내에게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야, 너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해.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나도 화나려고 그래. 그렇죠. 그 말도 듣기만 해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네. 야, 어머니가 아무리 이런 거 섭섭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써드리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드리는 데 있어서 아내의 협조를 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머니한테 처가댁보다 더 신경을 썼다고 어머니한테 계속 생색을 내야 돼요. 알려드리는 거.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명절, 네. 생일, 식사, 가족 행사 때 뭐 이럴 때마다 야, 저쪽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잠깐만 비교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스스로 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뭐 어머니 뭐 이번에 이렇게 더 했어요. 이렇게 아들이 직접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좀 해야 이제 어머니 계속 이제 좀 나이 들어가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섭섭함들이 좀 덜 쌓이지. 네.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좀 못 산다고 얘네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네. 이 생각을 갖게 되시면 사실은 너무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는 굉장히 편하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장인 장모님께, 물론 장인 장모님이 이제 그렇게 대접해 주니까 편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더 그렇게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도 그렇게 네. 편하게 먼저 다가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음 편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좀 많이 뭔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그럼 어머니가 또 좋게 표현하시면 아들도 마음도 좀 더 편할 테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선순환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은 망설이는 게 바로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망설이지 마시고 네. 바로바로 표현을 하시는 게 네. 좋은 쪽으로 네. 그리고 어머니께 표현하시고 또 아내분께는 또 협조를 그렇죠. 구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우리 느다심 심리학 컬럼니스트와 얘기를 하면 저도 많은 팁을 얻게 돼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저희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어쩌죠?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느다심 심리학 컬럼니스트와 함께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함께 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자로도 참여해 주시고 또 편지로도 사연 보내주세요. YTN 뉴스케어 빌딩,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리타 쿨리지의 We are all alone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